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어린이 친구들, 벌써 조선 14대 왕 선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신난다. 명종시대엔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삼촌 윤원영이 조선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했죠. 선조의 등극으로 외척정치도 끝이 나게 됩니다. 선조는 명종의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명종의 조카입니다. 명종의 하나뿐인 아들은 일찍 죽어서 명종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족 중에 후계자를 결정했죠.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건 조선 역사상 선조가 처음이었습니다. 선조실록 열어볼까요? (1567년 7월) 선조가 14대 왕이 됩니다. 당시 조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었죠. 선조는 이 외척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에 시동을 겁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에 의해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죠. 오, 시작이 좋은데요? 선조는요, 성리학 이념에 따라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살인파 선비들이 적극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김효원은 이조 전랑이라는 벼슬을 맡았는데요.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관리를 추천할 수 있어서 아주 힘 있는 자리였죠. 그런데 김효원이 이조 전랑이 되는 걸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었죠. 왜 반대했어요? 김효원이 과거에 윤원영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의겸과 김효원의 사이는 바로 이 때문에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갈라선 두 사람을 중심으로 조정의 신하들이 모여들었죠. 당시 심의겸의 집은 한양의 서쪽에 있었고 김효원의 집은 한양의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각각 서인, 동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살인파가 서인, 동인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붕당 정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친구를 뜻하는 붕, 무리를 뜻하는 당. 붕당은 마치 친구처럼 뜻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역적, 학문적,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뜻을 함께한 정치 집단을 말합니다. 동인들 그 안에서도 또 엎치락 뒤치락하게 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결국 동인은요,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조선에 등장했던 살인파는요, 이후 내내 계속된 분열을 거듭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일본에서 불어오는 전쟁의 기운. 여긴 조선이 아니네요? 네, 16세기 일본입니다. 선조의 신하들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 갈등 국면으로 들어간 사이 일본에서는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가 조선에 통신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통신사? 그게 뭐예요?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편지의 내용이 무례하구나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죠. 금수의 나라 외국에 통신사를 보내지 않겠소.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계속해서 파견을 요청합니다. 일본은 왜 통신사를 요청했어요? 조선 사람들도 몰랐어요.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에서는요, 일본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보자 라고 해서 통신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선조 23년 황윤길, 김성일, 허성 세 명의 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합니다. 통신사들이 만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아주 오만하고 무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조에게 전하라는 그의 메시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 조선은 무릎을 꿇고 도우라.
일본으로 떠난 지 1년 만에 조선의 통신사들이 돌아옵니다. 통신사들은요, 각자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서인 황윤길과 허성, 동인 김성일의 의견이 다릅니다. 대체 일본의 정세가 어땠길래 틀림없이 외변이 날 것이란 장계를 보낸 것이오. 통신수길이라는 자는 눈빛에 광채가 깃든 것이 담략과 지략을 갖춘 듯 보였사옵니다. 더욱이 전국을 통일한 직후라 자신감과 야심으로 가득 찬 것이 금방이라도 조선으로 쳐들어올 듯하여 싸웁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왜군의 시위 올 것 같지 않고 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못되옵니다. 게다가 쥐 같은 풍신수길의 눈에 광채라니요. 일본 관백 풍신수길의 행동 거지는 분명 과장되고 허세에 가득 차 있었사옵니다. 각기 전혀 다른 동서인의 의견, 신하들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대립이 됩니다. 임금선조 깊은 혼란에 빠지죠. 선조는 결국 동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전쟁의 위기감으로 민심을 어지럽게 만들기 싫었던 이유도 있었겠지요. 1592년 임진왜란. 1592년 임진년, 평화로운 부산 앞바다. 수상한 배들이 다가옵니다. 불과 5일 만에 5만 명의 일본군이 조선 땅에 쳐들어온 겁니다. 조선 건국 후 200년간 이어진 평화는 깨집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과 동네 부사 송상현은 뒤늦게 군사들을 불러 모아 일본군에 맞섰지만 처참히 패배합니다. 일본군은 신식무기인 조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잘것없는 조선의 무기로 일본군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군 거침이 없었어요. 부산을 지나 문경세제를 넘어 충주 코앞까지 장악한 일본군.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방어선인 충주까지 뚫리면 한양에 있는 왕의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충주가 뚫리면 바로 이 한양이란 말이오. 선조는 신립에게 충주에서 무조건 일본군을 무찌르라 명합니다. 한양으로 오는 길목 충주 탄금대, 조선의 운명이 걸린 전투가 시작됩니다. 부하들은요, 신립에게 문경세제의 험한 산길을 활용해 일본군을 무찌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립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이 너른 들판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맞선 겁니다. 결과는 조선군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제 조선은 어떻게 해요?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집니다. 탄금대 전투의 패배로 선조는 피난을 결정합니다. 선조는 한양을 떠납니다.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강마마, 우릴 버리지 마시옵소서. 물러거라. 나라가 우릴 버리면 우린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전하! 하지만 선조는 백성을 뒤로 한 채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가버립니다. 왕까지 버린 조선의 수도 한양. 일본군은요, 큰 전투 한 번 없이 한양을 차지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1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한양을 뺏겨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조선 이대로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음 시간엔 임진왜란에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미션,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라. 자, 과연 이 미션은 성공할까요? 선조실록 받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